세 질문 답변해 보겠습니다. 예비 초3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예비 초3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틀리는데 훈훈련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작은 거 쓰라는데 큰 거 써놓고 틀리는 것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자주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아침에 귤이 63개 있었습니다. 엄마가 12개를 먹고 내가 6개를 먹었는데 아빠가 20개를 또 사오셨습니다. 귤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이에게 글을 읽는 요령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이런 데다 이거 뭐 의미 없는 줄이 있네요. 아침에 귤이 63개 있습니다 하고 새로운 조건 다른 설명이 나면 여기를 끊어요. 엄마가 12개를 먹고 내가 6개를 먹었습니다. 여기 끊고 여기 다시 끊어서 아빠가 20개를 아빠는 사오셨구나 하면 요런 서술에 줄을 긋고 끊고 귤은 모두 몇 개일까요? 구하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으로 줄을 하나 요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끊어서 사실은 문장과 문장보다는 조건과 조건인데 조건과 조건을 끊어서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고 요게 네 번째 조건이네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구하라고 한 것은 이거야. 요 구분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쓴 것처럼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건에 동그라미하고 구하라고 한 것에 밑줄 긋고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서술이나 뭐 큰 수, 작은 수 이런 쪽에 밑줄을 긋고 이렇게 사실은 속독인데 속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별해서 읽는 거죠. 그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문제를 풀 때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보고 그걸 보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읽고 나서 이거야 이제 풀어 이게 아니고 그 문장에 표시해 놓고 그것 중요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보고 문제를 풀고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시키시면 좀 개선됩니다. 예비 초2입니다. 원리샘 2학년 팩토 1 최상위 1- 풀고 있어요. 원리샘 2학년 5권 곱셈 구구할 차례인데 아까 질문해 주셨네요. 잡아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방법,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연습을 좀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은 원리와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의도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해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초1 여아 소마샘 방학 동안 큐브로 예습 학기 중에 디딤돌 기응 풀리고 있습니다. 팩토도 중간중간 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있네요. 네. 일단 큐브로 예습하고 디딤돌 기응을 풀리시는 건 너무나 같은 난이도의 반복입니다. 같은 난이도의 반복이 심화교재로의 반복이면 괜찮아요. 다른 유형들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완전 상위권이 아니라 중상 정도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 아이라고 하면 유형설을 반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큐브도 그렇고 디딤돌 기응도 그렇고
그 책들이 기본적으로 출판사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난이도는 기본서입니다. 예, 디딤돌 기본이 따로 있지만 디딤돌 기본이 너무 쉬운 것만 반복하고 있어서 기흥을 추가로 만든 거거든요. 기본 문제만 너무 푸는 것보다는 그것들로 생각하는 문제도 몇 문제만 풀어보자. 이게 기흥이에요. 근데 큐브에서 그렇죠. 큐브에서 기흥으로 넘어오는 난이도는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는 응용, 유형 뭐 이런 책들을 풀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더 낫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2학년 되니까 네, 따풀도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 해결력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보통은 제가 2학년은 교과를 많이 추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과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3학년부터는 교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하시던가 하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시는데 책을 큐브로 하고 기흥도 하고 하면 난이도가 너무 기본에 반복이 된다 하니까 디딤돌 기흥은 반 단계, 한 단계 올려보시는 게, 또는 따풀까지는 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유형서를 다른 출판사 거를 하나 더해서 큐브로 개념 예습하고 디딤돌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의 뭐 왕수학 실력편이나 아니면 실력편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 뭐 다른 출판사 유형, 응용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초5 원리셈 4학년 끝냈습니다. 단순 연산은 괜찮은데 원리셈은 어려워하더라고요. 풀 때마다 짜증내는데 원리셈 계속 시켜야 할까요? 교과는 5-1 차상위 S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원리셈을 단순 연산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들으면 이제 좀 마음이 아픈데, 예전에 10년 전에 원리셈, 11년 전에 원리셈을 처음 냈을 때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때 원리셈이 8권이었어요. 소만쌤처럼. 그런데 연산책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건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냐면 책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생각하고 맞춰서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려워하면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푼다라고 하는 건 해석이 첫 번째잖아요. 해석과 그 규칙을 파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재들을 하는 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아이가 어려워하니까 안 어려워하는 책을 시키자 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아이의 성향은 이런 부분이 있어 하고 교과 문제집 풀면서 최상위 S 말씀하신 것처럼 디딤돌 응용이나 최상위 S나 이런 걸 풀면서 우리 아이는 책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되는 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집중할 때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연산 어차피 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한 발전과 훈련을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아이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원리셈을 하시든지, 선택과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리셈이 연산하면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유지를 하시든지,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겠네요.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교과셈을 바로 추천해 드리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리셈 자체를 어려워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근데 싫어하고 짜증내면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서 아이를 설득하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요 정도 잘 해야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 그렇게 싫으면 네가 쉽게 할 수 있는 책으로 바꾸고 이쪽에 하지만 이쪽이 안 된 것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동기부여라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설명해줘서 자기 공부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클로징으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질문, 장문의 글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DM보다는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고요. 간단한 질문은 DM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답변 열심히 해드리고, 또 모아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 틈틈이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천쌤에게 물어보셈 채널에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뭐가 있고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달 18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화요일 천쌤 한번 만나보셈. 네, 아이들도 같이 오세요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송파역 옆에서 아이들과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는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 가까운 곳에 기회가 되실 때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성남 야탑초 강의도 했었고요. 동탄교육청 강의도 1년을 했어요. 동탄에서 한 학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화성 쪽 봉담인가? 거기에서도 한 학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안양이 아니라 안동에도 가고, 이제 청도에도 가고, 여러 군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보면 학부모 수학교실 같은 게 학부모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저한테 이제 요청이 오는 게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에게 이제 강의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의 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멀어도 가고 제주도도 갈 거예요. 예. 저도 제주도 뭐 여행 겸 갔다 오면 좋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예. 만나 뵙고 얘기하면 더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럴 자리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따풀 수학 개념편 개발 중인데요. 개발하면서 따풀 난이도에 대해서 따풀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있는데 따풀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울까 이런 의도에 대해서 저희 카페, 그 다음에 제 인스타, 회사 계정의 인스타, 지금 이 채널은 회사 계정의 인스타입니다. 여기에 글들을 남겨놨으니까 따풀 우리 개념하고 나면 어려울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되시면 따풀의 기획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편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 저의 동영상과,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면 학원에서 따풀을 배운다고 하면 학원 선생님에게 그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가정학습이라고 하면 동영상을 켜놓고 선생님이 이런 의도로 이 페이지를 개념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써서 가을에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날씨가 점점 이제 이번 주부터 따뜻해지네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환절기 지금 오전 오후가 10도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밤하고 낮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이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